최근 일본의 인터뷰 채널 리핵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국민게임 드래곤 퀘스트의 디렉터였던 이치무라 류토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본 관련 게임 산업의 뒷사정을 폭로했었고, 결국 이 영상은 모종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게임 장르인 JRPG, 그 중에서 3대 RPG로 불리는 드래곤 퀘스트에 대한 의외의 폭로죠. 요약하자면 드래곤 퀘스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폭로의 진위 여부는 한쪽의 입장일 뿐 사실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콘솔 게이머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드래곤 퀘스트는 항상 최상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일본의 국민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치무라는 이 게임이 나이든 사람에게만 팔린다, 즉 아이들에겐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폭로해버렸죠. 어떤 게임이든 아이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수명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는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슈에이샤의 만화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어린 시청자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이 작품은 한눈에 봐도 높은 작화 퀄리티와 작품성을 갖춘 수작이었는데요. 2년간 100화가 반영되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였고, 총 제작비는 50억엔, 한화로 무려 4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일본에서 방학 때 만들어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편당 1억엔, TV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으로 약 1천만엔, 업계 최고의 제작비가 투여된 건담도 편당 2천만엔에서 3천만엔이니 편당 5천만엔을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겠죠. 작품에는 고품질 CG와 정교한 작화가 대거 투입되었고, 탑 클래스의 성우진과 업계 최고의 제작진이 투입된 화제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래곤 퀘스트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인지라 관련 프로모션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 감독은 시청률 및 관련 상품 판매도 모두 호조이며 아이들도 많이 보면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치무라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 밝힌 것이죠. 노리던 아이들 공략은 실패했고 프로젝트는 큰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이치무라의 유튜브에 있던 스퀘어 에닉스 관련 폭로도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정황상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영업기밀, 대외비니까요.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홍보까지 한 상황인데, 전직 디렉터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망했다 라고 폭로해버렸으니 회사가 곤란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명작 중의 명작인 다이의 대모험, 대체 왜 망한 걸까요? 이 작품은 총 시청자가 84만 4천 명으로 탑랭킹에 들어가며 방영 후 단행본이 5천만 부를 도파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블루레이 등 미디어 매체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실적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이치무라의 폭로대로 실패작이었다면 이런 현상들이 모두 설명됩니다. 그럼 다이의 대모험은 왜 실패했느냐? 첫째, 작품 자체의 특성 때문이겠죠. 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원작편인 제 관점에서 보면 원작을 훌륭히 애니화했지만 그 원작은 89년에 연재를 시작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바로 이 고전이란 점이 문제인데, 30여 년 전 명작을 완벽제하는 작품을 지금 아이들이 과연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과거의 감성 모두가 현재와 다르다곤 할 수 없지만 포켓몬조차 시대에 맞춰 주인공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30여 년 전에 태어난 다이가 아이들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이치무라 씨는 드래곤 퀘스트 원작 팬층의 호응은 좋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겐 캐릭터, 스토리가 모두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나갔다는 거죠. 둘째, 마케팅 전략 미스. 이 작품은 30년 전 고전을 현대 아이들에게 마케팅하려고 한 작품인데, 당연히 이에 맞춰 캐릭터 상품은 도시락, 수어통이라던가 또는 키링이나 검 등 아이들 위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다이의 데몬 팬들은 40대 후반이고 드래곤 퀘스트의 팬들은 50대 중반에 걸쳐있는 상황인데, 캐릭터 상품인 도시락통이라던가 장난감 검은 수집가는 모를까? 이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은 전혀 아니죠. 이 실패를 깨달은 스퀘어 에닉스는 뒤늦게 시계 등의 제품을 발매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레이, DVD 등의 매체라도 팔아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일본에서 넷플릭스 등의 OTT가 터지면서 매체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이의 대모험은 판매량 자체가 공개가 안 되었죠. 즉 열광했던 아이돌 팬들이 지갑을 안 열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니 50억엔이란 제작비를 회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물론 스퀘어 에닉스는 게임도 만드는 만큼
액션 RPG 게임도 출시는 했었습니다만 이 게임은 온갖 리뷰에서 호평을 받으며 발매 일주일 만에 50% 덤핑에 들어가는 최악의 성적을 거뒀죠. 즉 애니, 게임, 굿즈의 동반 시너지의 미흡, 과거 명작의 명성에만 기댄 마케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물론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게임의 완성도가 낮고 역시 주력 사업인 미디어 기획의 실패마저 보여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프로젝트는 시장이 늙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본의 국민 브랜드란 드래곤퀘스트 브랜드 전반의 인기 하락을 증명했죠. 직접 프로듀서가 신규 게임 및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 부진, 일본 내에서 중장년의 소비 구조가 거의 고착되었다는 점을 밝혀 더 이상 국민 게임이 아니라 아재들의 잔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즉 드래곤퀘스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닉스는 어린 소비자를 공략하려고 한 걸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드래곤퀘스트는 기획자이자 IP의 소유주인 호리이오지의 아머 프로젝트가 만들어 스퀘어는 퍼블리싱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렉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치무라는 아머 프로젝트에서 게임이 오면 그 게임을 보고 자기가 기획서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시리즈의 광팬이고 호리의 능력도 높이 삽니다만 호리이오지는 1954년생 그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잘 상상이 안 가네요. 그래서 스퀘어 에닉스는 드래곤퀘스트의 IP를 활용하여 직접 여러가지 게임을 만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른 유저를 발굴해서 드래곤퀘스트의 수명을 늘려가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엔 좀 의문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발매된 드래곤퀘스트 3 HD2D의 경우에는 주 소비자층이 노안으로 인해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작품이 나오게 됐었으며 또한 이치무라 씨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계획은 전혀 통과되지 않고 상층부에선 오로지 잘 나가는 걸 백이라는 지시만 내려온다고 합니다. 2019년작인 드래곤퀘스트 워크는 포켓몬고의 카피캣이고 또 다른 히트작인 드래곤퀘스트 빌더즈는 마인크래프트를 그리고 드래곤퀘스트 히어로즈는 무쌍 시리즈를 그대로 베낀 작품이죠. 이치무라 씨는 자신이 만든 드래곤퀘스트 메이커도 통과되지 못하고 오히려 베끼라고 지시만 받아 퇴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최근 스퀘어 에닉스의 부진의 이유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선 여러 소설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부침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며 주력 IP의 최신작인 파이널 판타지 16의 경우 기대 수익 이하라고 스퀘어 에닉스가 직접 인정하는 등 상업적 성과, 작품적 성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다이의 대범의 실패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 스퀘어 에닉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80년대 드래곤퀘스트 제작 당시야 제작 인원이 10명 남짓이니 일본 내수용으로 팔아도 수익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개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들은 드래곤퀘스트의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수 시장의 아이들도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특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때 국민 게임이니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드래곤퀘스트가 아니라 파이널 판타지 등 스퀘어 에닉스의 여러 IP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죠. 즉 주력 IP들이 모두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주력 브랜드의 파생작들은 죄다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임의 장르와 게임성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작품의 성격을 살린다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성공 공식에 안전한 것에 가깝죠. 이런 비즈니스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IP의 고유한 매력을 깎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게임 산업이 불안정한 이유는 살아남기위해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폭로는 이 회사가 새로운 시도 대신 안정적인 선택과 익숙한 성공 공식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의 명성에만 매달리고 기존의 성공 공식에만 의존한다? 나이든 고객에겐 어필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고, 행동 패턴을 가진 젊은 세대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이의 대몸의 실패, 나아가 드래곤퀘스트 브랜드의 정체는 회사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방식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개발해야 하는데 나이든 고객을 위한 상품만 계속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거라도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서 말한 드래곤퀘스트 3 HD2D 리메이크의 노안 사태를 생각해보면 자사의 핵심 고객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까요? 자, 이 폭로로 밀어본 스퀘어 에닉스의 문제점은 뭐냐? 고객이 늙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진 혹은 제작진도 같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 IP의 노쇠화와 미래 고객 확보 실패. 주력 IP의 팬층은 늙어가는데 이들을 대체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매력적인 콘텐츠와 전략이 안 보입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에만 기댄 보수적이고 경직된 개발 문화.
혁신적인 신규 IP 개발보다는 검증된 성공 모식을 모방하고 리메이크에만 의존하여 창의적인 동력을 상실하는 것도 모자라 타사의 성공 모식을 그저 베끼는 수준으로 따라하며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시장에 대한 둔감성과 핵심 소비층에 대한 몰이해. 자사 IP의 특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유저들의 요구와 감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과 경영 전략을 고수하며 손실을 불려나가고 있죠. 다이의 데모원 프로젝트의 손실은 단순한 횡행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스퀘어 에닉스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회사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실패는 계속될 수 있음을 말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드래곤 퀘스트의 명성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성을 기대하는 올드 게이머에게는 게임을 즐길 체력이 언제까지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국내 게임 개발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과연 스퀘어 에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궁금한 게 많은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지식으로 인사이트를 마련하는 채널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